존경하는 권성현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황전복 의원입니다. 1977년 기존의 마산역, 구마산역, 북마산역이 통합되어 현재 위치에 마산역이 신설되었습니다. 도시는 길을 따라 성장한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허벌판이던 합성동과 석전동은 교통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했습니다. 수십 년간 마산역은 지역민의 삶의 중심이자 도시 발전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0년도 KTX, 2023년 SRT가 개통하면서 고속철도 이용객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과 항만 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마산은 산업 구조 변화와 함께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업률 상승과 함께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활력을 점점 더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재생을 비롯한 여러 정비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 없이 지지부진하거나 중단되어 결과를 알 수 없는 정도도 많습니다. 타당성 용역 조사까지 완료했던 마산역 역세권 정비 사업은 2010년 마산역 광장 개발 사업으로 변경되어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까지 발주했으나 수익 배분 과정에서 코레일과의 의견으로 사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사업 중단과 함께 지역민의 아쉬움과 실망도 컸습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마산역 미래환승센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마산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산역 역세권 정비 사업의 중단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은 앞선 사업처럼 자초되는 일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간의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사업의 지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종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1번 띄워주시기.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종원입니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하는 지하를 뚫어 60조 환승을 실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자료화면에 보이는 동그란 건물인 마산 모빌리티 타워를 건립하여 지하 1층은 시내버스와 공항버스 대기장, 트램, 승강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에는 개인행 이동수단을 비롯해 드론 등 미래 교통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 어떤 회의 등을 통해 계획 변경 아이디어가 도출되었는지 계획 변경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마산역 미래환승센터는 공모가 2023년 3월 달에 선정된 이후에 2023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미래환승센터와 마산역 플랫폼을 지하로 연결하는 계획에 대하여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선로의 안정산의 문제, 유지관리사의 문제와 마산역 대합시위를 거치지 않고 플랫폼을 직접 연결하는 사업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의 타당성 조사를 사전 심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업비 대비 효율성 저조에 따른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수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환승센터 공무 선정 후에 변경 과정에서 혹시 마산역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요 계획을 하면서 이번 1월달에 와가지고 저희 기본 계획이 한 1월달에 어느 정도 알이 나왔기 때문에 안을 가지고 여러 번 또 저 현장 점검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또 문제점이라든지 또 어떤 또 발전 방향이 어떤 게인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예. 그 언제 한번 방문해 보셨습니까? 제가 1월달에 와가지고 맞바로 요 우리 타당성 조사하기 전에 그 여러 차례 갔습니다. 예. 예,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은 현장 변경을 결정하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편한지 이런 걸 한번 자주 보시고 해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요. 먼저 2025년 3월 28일 총괄계획단 자문회에서 이 지상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우리가 지금 자료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는데 2024년 1월 지안을 가지고 총괄계획단과 함께 착수 보고회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희들을 안을 가지고 저 관계기관 협의를 그 타당성 조사하고 2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하고 또 타당성 조사는 타당성 조사대로 신청을 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또 그러고 이제 한국철도공단하고 그 공사를 방문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본에는 안을 가지고 그 공사를 방문했을 때 아까 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요는 좀 저 지하 통로로 만드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를 안고 저 총괄 계획단을 모집해 가지고 3월 달에 회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 그럼 변경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 말입니까? 그때는 이제 지하 통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하 통로를 없애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받고 아이디어 받는 과정에서 그럼 지하 통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하에 버스가 들어가는 건 맞지가 않다. 또 좁은 공간에 버스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기도 않다. 그런 저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럼 지하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택시라든지 모든 계획은 전과 동일한데 단지 버스만 저 광장 앞에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받고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2023년 3월 공모 선정 시에는 우리 그 부서에서 공모안을 작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어떤 자료를 그럼 가지고 작성을 하신 겁니까? 그때는 단순히 한성거리, 저희들이 한성 서비스를 이제 측정할 때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한성거리입니다. 역 플랫폼과 그 대중버스가 내려가지고 거리 60m 이내가 A급이고 나머지 300m 이상이 되면 F급까지 6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마산역을 보면은 한 523m 정도 돼가지고 저 F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한성거리를 최우선적으로 두고 공모를 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실행 못하고 지하만 없앴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한 1년 2개월 지나가지고 우리 지안에 대한 문제를 다시 이제 코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논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단순히 미래형 한성센터만 검토한 게 아니고 요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주행 개발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거기에 대한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됐습니다. 예. 기존 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된지를 변경된 것을 중점으로 해서 그 변경안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십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림상에 보이는 것 같이 저 지하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들어가 가지고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내린 곳에서 맞바로 지하 통로를 통해 가지고 기차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저 지상 일정은 이제 택시가 쓰고 나머지는 아니면 주차장 정도로 이제 활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하 통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른 거는 변동 없고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버스를 기존에 다니는 지상으로 보내고 거기에 따라서 한성거리를 한 150m에서 180m 사이에 위치하게끔 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하 안에서 지상으로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런 철도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이 마산역 선로 밑으로 저희들이 이제 지하 통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관계는 선로 자체가 굉장히 많고 기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위험하다 하는 겁니다. 개설할 때도 위험하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대합실이 크게 돼가 있는데 대합실을 활용 안 하고 지하 공간에서 맞바로 그 플랫폼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이제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지하 안전성 부분 이런 것도 이제 그 고려에서 제시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것부터 제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려에서 선로 침하 위험을 제기한 것은 그 안전성을 위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변경을 지금 했단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안전성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대합실을 이용 못한다 하는 것, 또 지하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 혼잡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걸 저희들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변경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합실을 그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그 우리 고레일 대합실이 우리 지금 그 구산면 쪽으로 가는 버스 그 종점 있는 거 외에는 거의 한 400m, 500m 이상 밖에 있거든요. 버스도 마찬가지고. 택시 승강장만 한 100여 미터 정도. 제가 이야기하는 네. 대합실은 아니라 청사 아니, 안에 알겠습니다. 있는 그런데 대합실 안에서 우리가 거기 앉아서 그 버스나 이런 걸 갖다 환승을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게 별로 있습니까? 지금 만약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합실로 여행하는 사람보다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이제 대합실에 머물다가 이제 기차 시간에 맞춰가 올라가지고 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계획을 보면은 지하 공간에서 또 그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7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에 머물다가 또 지하 통로로 거쳐가지고 맞바로 승강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우리 지금 그 환승센터 취지가 60초 안에 모든 걸 다 환승한다는 계획하에 지금 계획이 된 거잖아요. 그럼 그런 말하고는 맞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뭐 한성이 아니라 60초 안에 하고 또 거리가 60m 안에 한성 서비스로서는 A급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역을 보더라도 지금 A급 한성 센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한성 거리도 120m에서 180m 사이 C급을 좀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 추진하는 안이 좀 어찌 보면은 국토부의 지혜에도 적합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거는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요. 마산역 지하화 하는 데는 이 지금 이 안이 나온 게 어제 온 일이 아니고 2009년 전부터도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 지하에서 환승을 하고 둘러 나온다는 이런 그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4년 10월 작성된 마산역 광장정비사 기본개설 이용력 보고서에 보면은 뭐 자료화면 2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도 지하를 계획했고 효율적 공간 계획을 통해 토지형 극대화라는 강점을 실현하겠다고 했거든요. 다만 당시에도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코레일 침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 주차장을 지하하겠다는 계획에 대한 코레일 해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 기본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분의 경우에 지하 2층, 지하 3층 규모의 계획이지만 침하 우려가 되지 않아 추천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최초 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지하를 뚫으면 집안 침하로 선로가 침하될 위험이 있어 안전성 문제로 지하안이 폐기됐다는 것을 납득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요즘 공급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올해 지금 이런 공급이 발달했는데도 그런 안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2014년도나 이제 선로 밑으로 가는 지하가 아니고 강장을 활용해가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어떻게 하는 계획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예.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아까 잠깐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 지금 계획이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갑니까? 선로 밑으로 맞바로 들어가는 계획이 왜 때가 있냐면은 한성센터가 이제 역사하고 같이 붙어가 있습니다. 붙어가 있는데
그 역사에서 지하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버스가 들어가고 버스가 거기에서 지하 공간에서 내려가지고 승객이 내려가지고 지금 대합실로 오는 게 아니고 맞바로 지하 공간을 이용해갖고 기차를 탈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맞바로 갈 수 있는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게 당초 계획인데 연결 통로, 지하 연결 통로를 만들려고 하면 선로 밑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아니 국장님 그 마산역을 가보셨다면서 지금 우리 그 시인공항버스하고 주차장 부지에 그걸 만드는데 선로 밑으로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저는 하기 어렵네요. 그 계획 자체는 거기에 이제 주차장 부지하고 세인공항 버스 터미널 그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저 건물로 짓는데 그 건물 자체가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부지 자체가 1,500평에 만들고 나면은 지하에 버스가 와가지고 지하에서 승객들이 내린 승객들이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대합실로 가는 구조가 아니고 맞바로 선로 밑으로 해가지고 기차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 맞바로 연결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겠다고 처음에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관리기관에서 그 자체는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된다. 또 그래서 그 폐지가 된 겁니다. 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계획은 사실은 저희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는 계획을 전혀 알지를 못했고요. 그 앞쪽에 우리가 저는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 같으면은 거기에 환승센터가 들어서고 그 이후에 공간이 있고 역 대합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선로 밑으로 들어간다니까 나는 그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지금 건물 구조가 이제 대합실로 이용하는 거는 주차장 공간 3층에서 대합실로 맞발 연결되는 공간이 한 개 있고 통로가 한 개 있고 또 지하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에서 지하 통로로 만들어 가지고 맞바로 올라가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3층에서 가는 거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지하에서 가는 거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우리가 추진이 또 불가하고 또 제가 또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잡도라든지 한 자체가 지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3,000명 이상 되고 또 많이 내릴 때는 한 300명 정도 일시에 내리는데 그 많은 사람이 지하 공간에 머물고 지하 통로를 이용해 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좀 혼잡도에서 개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추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게 추진 안 하는 게 낫겠다. 예. 아니 지금 이제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접어두고 그런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획안의 변경 두 번째 근거로 해서는 경제적인 타당성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변경안 기존안과 변경안의 총 사비 산정 근거와 주요 항목별 세부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 공모할 때는 한 530억의 공모를 하고 국비가 한 130억이 포함되는 그런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공모 사업 때 선정된 과정, 아까 지하 통로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니까 한 800억, 79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소요가 됐는데 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도 좀 경제성이 좀 높일 방법을 찾아라 하는 내용도 있었고 아까 그런 사유를 해가지고 지하 통로가 없어져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만약 계획하고 있는 거는 지하 통로에 들어가는 비용이 축소되는 게 한 300억 정도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 공모사업하고 취지에 사업비도 거의 매칭이 되고 그런 내용이고 지금 만약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또 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하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우리 사업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이 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설득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거든요. 사업의 목적 달성이 처음 우리 계획했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조 안에 버스, 택시, 트램 모든 게 다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좀 하셨는데 그 목적에 경제성 때문에 그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건 저희들은 좀 수긍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은 저희가 경제성을 먼저 따져갖고 사업을 그렇게 축소를 한 게 아니고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하 통로에 대해서는 못하기 때문에 그
반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경제성 때문에 요걸 축소하고 그리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방금 말씀하신 예. 지하 통로라는 것은 어떤 지하 통로를 말합니까? 차량이나 모든 게 지하로 들어가는 그 통로를 말합니까? 예.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통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버스가 지하 통로 또 저 버스 지하 통로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버스에서 지하에 이제 사람이 내리게 되면은 그 지하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저 플랫폼으로 또 가야 되는 그 통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3번. 예. 변경안의 경우 지하 없이 4층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세부 사업규모를 보면 시내버스 정차구역, 택시구역, 해참 및 대기구역 등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만 9명 감소했는데 변경안이 환승센터의 혼잡도를 고려하여 계획된 건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마산에 지금 뭐 주차 공간을 보면 한 200명 정도 있는데 지금 하는 거는 341명 정도 많이 이제 주차 공간을 확보한다고 노력을 많이 했고 혼잡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개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지하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역을 보더라도 저 앞에 광장이 있고 대합실이 크게 돼가 있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큰 광장이라든지 대합실을 만든다고 그렇게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는 면에서는 지하안보다는 지상안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는 지하안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공간을 지상화로 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죠? 마산역 환승센터에 기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F 지금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F 단계에 머물렀던 마산역 환승센터를 A 또는 B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인데 방금 하신 그런 그 안은 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C 등급으로 되어 있던데 우리 160m 안에 이제 근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하고 그 본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도 한성 거리 가지고 단순히 한성 서비스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 60m 이내가 저 한성 등급에서는 A급인데 우리 전국의 역에서는 A급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권장하는 게 120에서 180m 정도 C급을 또 권장하고 있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마산역을 가보시면은 택시에서부터 해갖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는 관광버스로부터 해서 엄청난 그 혼잡도를 지금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장 위에다가 저런 건물을 아까 처음에 보시는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은 그 혼잡도는 어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산역에는 이제 주정차 차량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200명 있는 주차 공간을 저희들이 이제 타워를 만들면서 341명 정도 정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주정차 공간에 있던 차들이 정리가 되고 나면 좀 많이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이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는 뭐 시내버스뿐만 아니고 공항버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성체계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저희들은 그 매일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해결하겠다는 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하고 또 공간 활용에 대해서도 지금 또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구역 말고도 다른 구역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또 하고 있고 또 시범 사업을 1단계로 한다 하면은 단계별로 그 사업도 추진돼 나간다 하면은 그런 또 미비한 점은 보완이 될 거라 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이 신질을 하는 주 목적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기존 우리 안을 해서 지하안을 가지고 공모사업하고 다 했는데 그거를 1년 한 뭐 2개월 만에 전혀 다른 안으로 지상안으로 해서 하겠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요지인데 그죠? 요지인데 그에 대한 안을 제가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산역에서 혼잡도나 그 다음에 환승 시간이나 이런 모든 이런 그 수요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에서 변경되는 거는 버스가 지하로 가가지고 서가지고 하는 그 부분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거는 동일합니다. 택시가 정차하는 구간은 지상 1층에서 기존에 하던 그대로 하고 또 2, 3, 4층도 그대로 사용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 1층은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를 해갖고 제외를 시켰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이런 그 생각하고는 뭐 사업이 전혀 다르게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자료를 주신 분이 잘못된 건지 제가 한 것이 잘못된 건지를 내가 분간하기 지금 사실 지금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그 자료 한번 우리 화면 4번 한번 보여주시죠. 마산역 미래 환승센터 조성 사업 추진 계획을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착공에서 준공까지 소요기간이 2년 정도로 계획하고 계신데 입찰 및 계획기간 같은 착공 준비기간과 지방공사를 비롯한 본공사 기간 등 세부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뭐 절대 공기는 한 2년 정도 잡고 있는데 최고 요 사업의 진행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사업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530억 중에 130억이 국비고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뭐 한 400억 부담하는 것도 2년 안에 부담하는 게 가능할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지만은 요 사업은 이제 또 기본 계획이 확정되고 실시 설계가 된다 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절대 공기 2년 안에 마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착공 준비 기간마다 한 4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본공사 기간까지 2년 잡았다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고요. 건설 사업 기간 연장은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좀 늦어질지 모르겠다는 이런 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그 답변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섭 사업과 관련해 사업기간 연장 요청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요. 국장님, 마산역 주변 노화로 도시활력 저하, 도시미관 저해, 철도역 광장 기능 저하로 인한 주차장하 변모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이래 어려움을. 예, 저도 가보면은 거기 뭐 주절차라든지 또 뭐 한승체계라든지 거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정비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다고 인지를 하고 또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장금용 근황 대행님께 질문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예. 중단된 마산 역세권 정비 사업과 마산역 광장 개발 사업의 아픈 기억이 채 사라지기 전에 또다시 들려오는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의 사업 계획 변경 소식은 시민들의 분노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교통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안정성과 경제성을 이유로 기존의 지하안에서 지상안으로 전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답변은 저희들로서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특히 안정성 부분 2014년부터 인지하고 있던 사항인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동일 대상지 또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할 때 앞선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관련된 원래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전차 연구가 있으면 그걸 먼저 다 한번 리뷰를 검토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 마산역세권 개발 사업 당시에 그게 또 무산됐던 기억들 이런 것까지도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마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성 문제라니 그때는 2014년도에도 이미 있었는데 그걸 왜 고려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건 고려하지 않고 조감도라든지 그런 거 공모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변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상에 그런 일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하고 저희들하고 생각이 달랐다는 게 사실은 그게 소통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총괄 기획단이나 이런 데서 용역 보고를 하고
우리 그 관계자들이 가서 참석해서 합성일동 행정복합타운에서 그 아마 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주변에 있는 관계자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큰 533호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이 쉽게 이 변경을 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위에 중앙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그에 대해서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지하 연결차도 아까 교통국장님 말씀 그게 안전성 문제라든지 지하를 통해서 바로 플랫폼으로 들어가는 그 연결 지하차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나 그 이해 당사자분들은 전혀 모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저희들 바로 한 번 더 체크해가지고요 말씀드리고 또 그게 그러면 지하 연결 통로가 아닌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 좀 말씀 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현재 마산역의 환승 서비스 수준이 F 등급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A부터 F까지 최하위 등급인데 환승 서비스 수준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환승 체계가 수평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에서 버스 환승을 위한 평균 환승 거리가 417.2m에 달합니다. 이에 환승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마산역 밀행 환승센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승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직 구조가 저희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구조를 통해 입체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를 없애고 수평 구조 환승센터를 만든다는 계획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방금 우리 그 대행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신규 환승센터를 만들 때는 저희들이 그 자료 보기로는 B등급 이상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새로 하는 데가 C등급까지도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전에 대비해서 지금 아니라고 나와 있는 거는 버스 환승하는 그게 원래 지하에 들어갔다가 지상으로 나온 부분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아마 B에서 C로 변경이 되는 것 같는데요. 버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마산역이 어떻게 보면은 차가 없는 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 되면 더 시민들께 좀 더 접근성도 더 괜찮을 것 같고 그분들 오셔서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더 활용하기 편한 공간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그렇게 가능한지 버스가 과연 그렇게 가능한지 그걸 먼저 그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해결이 되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신규안이 B 이상인 것 같으면은 최소한 새로 하는 데는 A 내지 B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A는 없다 그러니까요. 서울역도 A가 아니고 대구역도 A가 아니니까요. A까지는 못 가더라도 B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저희도 보겠습니다. 예, 그래 좀 추진해 주시 바라고요. 현재 내놓고 있는 마산역 밀행 환승센터는 교통의 결절점에서 편리한 연계 환승이 이주도 하는 시설입니다. 본 의원은 마산역 밀행 환승대 사업이 단계적으로는 복합 환승센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과 상업시설 등 함께 입지한 복합시설로서 고속터미널까지 한 곳에서 환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산역 밀행 환승센터는 현실적으로 부지 규모가 작고 고속터미널까지 이전까지 고려하지 못했지만 갈매산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마산역 밀행 환승센터와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런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복합 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마무리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환승센터가 복합 환승센터가 되려면 민근자 유치를 대규모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은 열심히 해야 돼요.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마산역 쪽의 규모라든지 그 규모가 그 복합 그런 예를 들어서 상점이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 터미널이 들어있을 규모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다 보면 더 확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갈매산 쪽에 우리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또 어느 정도 또 정상궤도에 올랐으면은 그 마산역에서 또 갈매산 쪽으로 또 접근성 문제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야 될 문제 같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도 같이 좀 고려를 하는 그런 큰 그림, 마스터 플랜 큰 그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단 한성센터 지금 우리가 국비로 따온 한성센터는 또 한성센터대로 우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약간 해소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부분적으로 좀 조정 가능하겠지만은 우리가 제안으로 해서 하는 그런 원안에서 좀 충실할 수 있는 네. 그런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는 부탁드립니다. 예, 어느 정도 안을 마련하고 이러면서 의원님들께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마산역 미래엔 환승센터 사업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수십 년 침체를 겪어온 마산 도심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고 교통, 경제,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창원의 랜드마크로 거듭나기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동안 마산역 역세권 개발 사업과 마산역 광장 사업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시민들은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복되는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짚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데이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환승 서비스 수준 F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입체적 공간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예산이나 공사 난이도만을 이유로 수평 구조 계획을 채택한다면 사업의 본질적 목표였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제한된 부지 규모와 기존 인프라의 한계를 넘어 향후 갈매산 그린벨트 해제 지역과의 연계 개발 등 더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번 시정 질문이 마산역 미래형 환승대도 조성 사업의 전환점, 도약점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민 모두가 변화와 성과를 책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